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목요일부터 이틀간 치러집니다. 운명의 한 주를 열며 대선 후보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후보들이 광주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건 AI 산업 육성과 군공항 이전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각자 어떤 해법을 내놓고 있는지 주현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확실하게 지원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광주 전남권, 부산 울산 경남권 이렇게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해서 광주는 그 자율주행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세계에서 1등 가는.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광주가 총력을 다해 키우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AI 국가시범도시, AI 생태계 표준도시, AI 자율주행 특구 등 후보별 공약명은 조금씩 다르지만 국가 AI 데이터 센터 등 이미 국내 최대 산업 인프라를 갖춘 광주의 관련 투자를 늘려 광주를 국가 AI 산업기지로 키워내겠다는 기본 구상은 같습니다. 다만 관련 빅테크 기업이 여전히 수도권에 몰려 있고 AI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국가 컴퓨팅 센터 유치전이 전국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AI 생태계만큼은 광주에 집약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컴퓨팅 센터는 광주가 아닌 전국 거점별 분산이 필요하다고 봤고 이준석 후보는 AI 모빌리티에 한해 광주 육성을 약속하고 있어 세부 추진 계획에서는 후보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 현안인 광주 민군 통합공항의 전남 무안 이전 공약도 눈에 띕니다. 가장 적극적인 건 이재명 후보입니다. 기부대 양여 방식 외에 정부의 추가 지원 의지까지 밝혔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정부에서 많이는 아니고 조금 지원해서 반드시 옮기고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면 제가 직접 관리해가지고 처리를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전 사업 이전에 광주공항 국제선 기능을 임시 복원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무한공항으로 모든 것을 통합해서 이전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요. 광주 시민들의 그런 국제 선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루빨리 복원시켜야 된다. 김문수 후보는 이전 문제를 직접 언급하기보다 무한공항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광주 전남권은 혁신 도시와 무한공항을 연결하고 기존 호남선을 국평화하는 GTX를 건설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광주 군공항 폐쇄를 약속하는 등 대선 후보 저마다 광주 전남 발전 적임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에게 호남 발전 방향타를 맡길지 오는 29일과 30일 치러지는 사전투표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3년 전에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전남 지역 사전투표율은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각 진영은 이번에도 지지층 결집을 강조하며 사전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전남의 사전투표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34.04%. 5년 뒤 치러진 20대 대선에선 이보다 17%포인트 이상 증가한 51.45%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진행되는 21대 대선 사전투표에도 전남 지역 유권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예상됩니다. 민주당 전남선대위는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이번 사전투표에서 최대한 많은 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사전투표일이 모두 평일이라 직장인이나 학생 등 주요 지지층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 있어 모든 조직을 동원해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지 선언해준 그런 단체나 선대위원들에게 차량이나 업소나 사업장 앞에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플래카드를 좀 붙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다 호소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전남 선대위도 사전투표율 제고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한 것으로 해석됐지만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투표율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남 득표율 3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지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 보수 결집을 강조하며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모습입니다. 투표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결국 상대 후보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협위원장들 선거 연락소에 모두 통보를 했고 선거 공보 문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사전 투표 참여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전남 지역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넘길지도 이번 대선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른바 황제의 노역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한국에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 씨가 조세 포탈 혐의 재판에 수년째 참석하지 않으면서 법원이 강제로 허 씨를 데려오는 절차를 밟은 건데요. 뉴질랜드에 머물던 허 씨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다른 수사들도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백억 원대 규모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254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당시 허 씨는 벌금 낼 돈이 없다며 교도소에서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을 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재산 중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라도 벌금 미납을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허 씨는 뉴질랜드로 출국했고 지난 2019년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또다시 기소됐습니다. 허 씨는 지인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팔아 25억 원을 얻고서도 양도소득세 5억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 씨는 건강이 좋지 않다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강제 송환 절차에 들어갔고 광주지검이 뉴질랜드에서 허 씨의 신병을 확보해 한국에 송환 중입니다. 허 씨는 내일 오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 씨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중지됐던 다른 수사들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광주경찰청은 허 씨가 대주그룹에서 100억 원을 빼내 담양의 한 골프장에 넘겼다는 횡령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허 씨를 불러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전남 신안군 안좌도에서 장산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착공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신안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착공식으로 육지화의 속도를 올릴 전망입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안좌도의 부속섬인 자라도입니다. 안좌도와 자라대교로 연결돼 있고 자라도에서 장산도까지 연도교 공사가 본격적인 시작에 들어갔습니다. 다리 길이만 1.6km의 접속 도로까지 포함하면 모두 3km에 이르고 사업비 2,122억 원이 지방비로 투입됩니다. 장산 자라간 연도교가 오는 2030년 완공되면 자은, 암태, 팔금, 안좌 등 신안군 중부권 주요 섬들이 모두 육지화됩니다. 최대 난제로 꼽혔던 암태도에서 비금도간 길이 10.4km의 다리 건설도 올해 하반기 업체 선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비 4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건설 사업인 만큼 지금까지 턴키 발주가 4회 유찰됐으며 총 사업비 변경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장산도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인 신의도를 연결하는 것. 전라남도는 지난 2021년 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못했고 이번 대선 공약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섬 주민들의 교통 편의도 제공하고 또 빛나는 관광의 자원으로 앞으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연도 연륙 사업을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다이아몬드 제도로 불리는 신안군 중부권 9개 섬들이 거대한 육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수비 불안과 볼넷 남발로 상승 길목에서 번번이 발목에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도영과 최형우가 중심 타선을 확실히 잡아주고 이르면 이번 주 외인 타자 위즈덤이 복귀할 예정이어서 반전의 신호탄을 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야구 소식 한신구 기자입니다. 승리를 눈앞에 두고 실책으로 동점을 허용하고 이어진 위기에선 불펜이 볼넷을 남발하며 경기를 내줍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KT 삼성과의 경기에서 2승 4패, 연속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며 5할 승률에서 다시 밀려나 4위와 2게임 차 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치고 올라가야 하는 순간 또다시 수비 불안과 불펜진의 볼넷 남발로 발목이 잡힌 겁니다. 그렇지만 중심 타선의 무게감이 갖춰져 가고 있는 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김도영 선수가 4게임 연속 홈런포를 쏘는 등 지난해 MVP의 위용을 되찾았고,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제 타율 관리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치고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팀과 함께 작년처럼 치고 올라가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팀 내 최고참 최용우 선수는 타율 3할 3푼 5리에 34타점, 1.039의 OPS로 전체적인 타격 지표에서 나이를 잊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허리 통증으로 이탈했던 외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 이르면 이번 주 복귀가 예정됨에 따라서 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최하위 키움과 KT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과 함께 다시 5할 승률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 출연기관 간부 등이 강기정 광주시장의 재선을 위한다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사회서비스원의 한 간부는 서비스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대표 20여 명을 지난달 17일 카톡방에 초대했고, 다른 전직 간부는 강 시장 재선을 위해 개설했다며 자신이 사업 심의를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입당 원서가 올라오자 한 기관 관계자는 서비스원 지원단 말 한마디에 폐업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입당 원서를 쓸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